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해부학 10강입니다. 목갈비근 스칼린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대회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촬영도 하고 막 이러느라고 실전해부학 업로드가 되게 좀 늦어졌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게을렀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부학에 대한 공부, 실전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물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갈비근, 구용어로 우리가 사각근으로 많이 알고 있죠. 영어로 스칼린입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게 세 가지 섬유로 나눠서 구분해서 이제 부르게 되죠. 기시정지가 나왔는데 전, 중, 후, 앞, 중간, 뒤 섬유로 나눠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은 목뼈 가로돌기 3번부터 6번. 가로돌기가 척추 보면은 뒤로 튀어나와 있는 거를 극돌기라고 하고,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돌기를 구용어로 횡돌기, 그리고 신용어로 가로돌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로돌기 3번에서 6번까지 붙어 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기시점을 다시 한번 보면 앞쪽 파이버죠. 그래서 얘가 3, 4, 5, 6 맞죠? 3, 4, 5, 6 그리고 앞 위에 붙어 있고 1번이죠. 갈비뼈 1번이죠. 자, 갈비뼈 1번. 그리고 자, 중간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죠?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가 중간, 바로 옆에 그냥 위쪽에 붙는다. 그대로 내려와서 위쪽에 붙는다. 그리고 후 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뒤쪽 거치면에서 내려와서 2번 갈비뼈에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죠?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대략적인 랜드마크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목갈비근의 작용을 보면 반대쪽 돌림합니다. 이 전 강의 때 썼던 목빗근이랑 동일하죠. 그리고 가쪽 기울임, 이쪽에서 당기면 이렇게 당기겠죠. 굽힘이나 펴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숙이는 작용을 하는 거는 앞쪽 목갈비근만 일부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목을 앞으로 구부리는데 관여하는 근육들이 더 많죠. 목갈비근 같은 경우에는 심부에 있는 근육이죠. 심지어 목빗근보다 더 심부에 있는 근육이고, 그래서 목의 안정자 역할, 자세성 기능을 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운동성 기능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주로 사용된다. 지금 복싱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펀치를 맞거나 하는데 이 머리와 몸체 퍼포먼스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목갈비근. 목에 충격이 들어왔을 때, 머리가 움직이는 충격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한 안정자 역할을 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또 머리가 고정됐을 때 몸이 움직이는 퍼포먼스에서도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 어쨌든 간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전에서 이 목갈비근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 오래 일하고 나면은 손끝이 저려요, 손바닥이 저려요, 손등이 저려요, 뭐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흉곽 충돌 증후군에 의한 신경 포착 증후군이고, 그거에 따른 내용 중에 우리가 목 갈비근을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다는 거. 이 신경 포착 검사에 대한 거는 팩토라이스 마이너, 그러니까 소흉근, 목빗근, 뭐 얘네들도 따로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목 갈비근에 대한 내용이니까 목 갈비근 검사에 대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퍼온 건데 여기 치료적 맞춤 운동이라고 해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과 그거에 대한 맞춤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목갈비근 검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시면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목갈비근에 대한 신경 포착 문제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맥박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골동맥이 목을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었고 팔을 이렇게 내려놓고서 요골동맥에다가 손을 대고 있으면은 요골동맥의 맥박수가 점점 무뎌지든지 아니면 손에 저림 증상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죠. 똑같이 오른쪽 검사를 하고 있는 건데 목을 돌려놓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손을 보시면 요골동맥을 검사를 하고 있죠.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다른 점은 왼쪽 사진은 근육을 짧게 만들어서 구심성 활성화 시켜놓고서 검사하는 거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늘어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오른쪽 검사를 많이 합니다. 신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는 게 저도 신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신경 포착 검사를 했을 때 근육이 팽팽하게 늘어났을 때 압박이 더 많이 된다라는 전제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흉근 검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갈비근 검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육을 팽팽하게 늘려놓고서 신경포착 검사를 했을 때 더 직관적인 반응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검사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 개 다 해보시고 근데 두 개 다 해보시면 아마 오른쪽에 있는 근육을 늘려놓고 하는 신경포착 검사의 방식이 더 맞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억제와 신장 기법을 하느냐 목갈비근 같은 경우에 릴리즈 기법을 할 때 목비근이죠. 목비근 사이에 이렇게 비대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릴리즈하는, 억제하는 기법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또 신장 기법이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흉쇄요돌근이랑 비슷하지. 이렇게 해놓고서는 젖히면 목 갈비근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타이트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텐션 스트레스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테크닉들이 목 갈비근을 케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눌러서 릴리즈하는 기법은 주로 현장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늘리는 기법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포착에 대한 거를 개선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죠. 현장에서 해보면. 왜냐면은 신경이 압박받는 거는 근육이 이미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앞 슬라이드 에드슨 테스트 설명하면서 저는 테스트를 근육을 늘려놓고 신경이 압박되는지 검사하는 방법이 더 잘 먹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더 이상 스트레칭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신경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동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각근이 신경과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경 가동 기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월 슬라이드랑 비슷한 동작이죠. 그래서 벽에다가 기댄 상태에서 팔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신경포착증후군이 심하신 분들은 이 월 슬라이드 동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올렸을 때 혹은 내렸을 때 신경신호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깨를 계속 움직이면서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신경 가동 기법은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면 신경이 어떤 공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압박하는 게 신경포착증후군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풀어놓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호흡 패턴을 정상적으로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움직임을 계속하면서 신경과 신경 사이의 공간이 확보되는 기법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아까 에드슨 테스트에서 고개를 제가 이렇게 돌려놓고서는 신경 포착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심하지 않다 그러면 요거 먼저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징징하는 신경 신호가 있다가 움직임을 반복하다가 보면 또 신경을 압박하는 느낌이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죠. 이게 신경 가동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목갈비근을 어떻게 기능 강화를 할 거냐. 목갈비근을 실제로 운동을 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목갈비근의 과도한 스트레스 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루션을 횡격막 호흡, 제가 횡격막 호흡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드렸었죠. 횡격막 호흡하고 어깨 기능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목갈비근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능 강화에 대한 운동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호흡법은 제가 지난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내용이 기능 강화 어떻게 할 거야? 정상적인 호흡과 어깨 기능의 향상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실제로 현장에서 써먹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거의 실기 관련된 내용이고 동영상 찍어놓고 운동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 사각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깨 안정화가 필요한 분들한테 실제로 써먹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록 시간에 어깨 안정화 운동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